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12월 첫날을 맞았죠. 미국에서는 이 첫 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날 랠리를 이어갔는데 일단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서도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증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12월 또 첫날 또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S&P 500, 나스닥이 손잡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시장의 주역은 애플이 오늘도 한번 시장에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금값도 오늘 2%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좀 약해지면서 금값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금값은 최근 한 5주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좀 반등했고요. 좀 제법 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성격도 제법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가가 오늘 전체적으로 12월 1일 날 올라간 것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 시장에 분명히 있는 거죠. 한편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이제 9천억 달러 이제 부양책을 이제 합의를 시도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 맥코넬 의원이 약간 여기에 부정적인 시각인데 뭐 잘 되리라고 일단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유가는 오늘 모처럼 2% 가까이 내렸는데요. 지금 현재 한 8% 정도 감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할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오페크에서 해야 되는데 그 회담이 약간 연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되겠지만 여튼 오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유가는 좀 하락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가 오늘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올랐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대표적인 구글이 들어있는데 오늘 구글이 소위 빅5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는 오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글이. 네. 그 앞서 구글이 이렇게 올라간 건 앞선 코너에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애드, 그러니까 광고 시장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이 진격하고 있는 거 설명 들으셨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밑바탕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의장과 무는 시장관 양 두 명 이제 의회 청문회에 나섰는데요. 향후 수개월간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고요. 한편 경제 지표에서는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물론 지난달보다 약간 내려놨지만 57.5도 상당히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만 해서 영향 자체는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오늘 시장의 흐름 가운데서도 구글이 사상 최고가를 이어갔다라는 게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쉴러 교수의 의견도 나왔었는데 과연 이제 뭐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 아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쉴러 교수는 이제 경제학 박사고요. 이분은 이제 수많은 경제 지표도 개발하고 많이들 실제로 월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2013년인가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이제 그 명망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쉴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러 지수. 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이제 쉴러 지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케이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PR하면 당해년도 아니면 향후 12개월의 주당 이익값 가격을 나눈 거를 P 레이쇼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의 이익 갖고 주가랑 비교하는 거를 케이프 지수 아니면은 슐러 이법, PE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어디나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걸 고려하면 지금 33입니다. 33이 지난 코비드 전까지랑도 비슷한 수치고 이 숫자가 절대 낮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거는 과거와 달리 지금 초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저금리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고평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오늘 확실했겠고요. 특히 여전히 채권보다 주식이 매력적인 얘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언제 고평가되느냐? 예, 슐러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금리가 올라가면 되는 점. 금리가 올라가면.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지금 당연히 상대적 매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는 미국에서 뭐 향후 한 2년간은 올리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2년간은 주식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좋게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그렇죠. 수 있겠죠. 네네. 이제 좋게 봐야 긍정적으로 우리가 되니까. 바라보고 네. 싶다면.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글 소식을 아까 들려주셨는데 애플도 어제 이어서 시장의 반등을 좀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호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 어제 저희가 애플 얘기를 그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루프 캐피탈에서 목표 주가를 135달러인가요? 올린 것도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전반적인 저기 설문조사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여튼 이런 것이 이제 3개월 동안 8월 말에 고점이어서 지금 이런 기술주 이런 성장주가 2달 반 동안 3개월 동안 쉬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항상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구글이 먼저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뭐 1위 형님이니까 치고 나가는데 오늘 애플이 한몫했고요. 바로 보여드린 것이 구글입니다. 구글 앞서 말씀 들으셨던 소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헤게모니를 분명히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루에 제일 많이 보는 앱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모든 것을 갓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지금 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우리 지난 실적에서 분명히 유튜브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확인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수치든 이제 다음 분기부터 얘기해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여하튼 구글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테슬라가 기대했던 600달러는 찍어서 넘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까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편 오늘 이제 특징주는 테슬라가 이제 쉴 때 테슬라가 한 9월 초부터 쉴 때 또 테슬라 자리를 차지했던 게 니오 아닙니까? 니오요. 그렇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예. 오늘 이제 상당히 주가는 뭐 결론은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네.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레포트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요. 저는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잘못 봤나? 네, 잘못 하셔가지고. 봤다고. 그리고 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네. 사실 니오는 JP모간 같은 데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골드만삭스는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였는데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수가 아니라 중립인데요. 목표 주가가 기존에 7.70달러였습니다. 굉장히 낮았네요. 7달러면 네. 이거 갖고 계신 분이면 이제 속이 뒤집히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물론 59달러도 여러분 중에 만족하실 분은 없겠으나 59달러까지 올려놨어요. 7달러에서 59달러. 몇 배를 올린 건가요? 한 네. 8배, 9배 정도 올린 것 같네요. 올려놨는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I'm sorry를 하는 거예요. I'm sorry를 했군요. 예, 그런 네. 얘기랑 똑같죠. 이 정도 올렸는데. 근데 보면 이제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니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제가 요즘 듣는 뭐 교포나 이렇게 지인한테 들으면 지방 있죠. 지방 도시? 네. 지방이나 약간 뭐 컨트리 사이드 가더라도 군데군데 그냥 차지하는 곳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근데 지금 중국은 대도시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조금만 변두리 나가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네. 전기 충전하는 시설이. 그래갖고 이번에 예전에 테슬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시도를 했었 많았는데 바로 이제 교체해 주는 거죠. 배터리 교체해 주는 거. 갖고 오면 배터리를 5분 만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이제 진행한다고 발표한 모양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 거다 얘기하면서 서비스 네트워크가 갖춰지기만 하면 대박 난다는 얘기하면서 니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만 주가 오늘 11%가 오늘 급락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테슬라가 다시 부각되면 테슬라 대신 샀던 사람들이 팔고 사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요. 제가 미국 커뮤니티에 들어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하나 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이번 분기에 15,000, 17,000대, 뭐 18,000대를 출하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발표했거든요. 네. 이번 지난달 걸 했는데 5,000대 정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아직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약간 아직은 못 미친다라는 걸로 떨어졌는데 그거보다는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코스코인데요. 코스코가 이제 어제까지 주문 체결하신 분은 $10 특별 배당인데요. 물론 오늘 절대 가격은 어제보다 나리였지만 배당락을 고려하면 오늘 다시 한번 최고가가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 배당락을 100% 회복은 안 했지만 이거 $10 받으신 분은 무조건 오늘 플러스 났다. 이론적으로 보면 플러스 그렇네요. 네.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상당히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스냅과 더불어서요. 오늘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좀 쉬었고요. 앞서 잠시 얘기가 났지만 퀄컴이 이제 이름도 재밌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888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용의 모양을 형상한 이 숫자 네. 8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여하튼 스냅드래곤과 그리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닝 가이던스 훅 올리면서요. 이 두 개 모두 사상 최고가 아니면 20년 만에 최고가.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편입된 ETF SOXS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강세장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오른 주식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네. 그 가운데서 또 아마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났고 사이버 먼데이도 함께 보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죠. 네, 우리가 예상했던지만 여하튼 그 오프라인 매출이 이번에 다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아마존은 매번 구체적인 수치는 절대 발표 안 합니다. 자기네가 무슨 프라임데이 얼마 팔렸다는 얘기하는데 애들로서 표현하죠. 사상 최고 기록을 했다라고는 정도로 예고했고요.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제 베스트셀러에 뭐가 팔렸는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에코 닷이라고 이제 스마트 스피커 기능이죠. 네. 저도 예전 버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많이 팔렸다는 얘기고 오바마 전 대통령 책인데 프라미스 랜드니까 약속의 땅인가 뭐 이렇게 번역될 텐데요. 네. 이게 오늘 제일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이 다른 것들이 뭐 관련된 것들이 더 재미나는 것들이 몇 개 지금 팔린 게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이버 먼데이 전체의 이커머스는 15% 증가한 걸 일단은 결론이 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제일 많이 팔린 것은 역시 그날도 사이버 먼데이도 슈퍼 마리오 그리고 그렇죠. 에어팟이 2등까지 올라가 있고요. VTech 토이는 아마 애들 때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딱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샀던 요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장난감도 있고, 애기용 그림, 예, 네. 애기용 그 컴퓨터라고 해갖고 뭐 이런 거 뭐 $50, $100에 팔던 것들이 있는데 저도 하나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제일 많이 팔린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크롬캐스트가 이번에 4위, 5위에 올린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블랙베리라고 예전에 이제 처음으로 쿼리 자판 해갖고 미국의 대통령이 쓴다는 그 키보드를 썼던 그 스마트폰 아시잖아요. 기억나죠. 예. 네, 저도 한번 썼었습니다. 예, 저도 한번 썼었는데 이 블랙베리가 이제 스마트폰 누가 사겠습니까? 별로 안 사거든요. 그쵸. 그래갖고 이 회사가 사이버 보안 이런 쪽에 갔는데요. 이번에 아마존과 오늘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갖고 IVY라는 자동차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이걸 이제 협업하기를 발표하면서 오늘 장중에 40%까지 올라가면서 17년 만에 최대 폭염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쇼피파이가 오늘 주가는 약간 떨어졌지만 금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자기 플랫폼 매출이 75%가 늘어났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 엄청난 성장세네요. 뭐 온라인 쇼핑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아까 소비자들이 구입한 그 목록을 보니까 또 역시나 게임, 컴퓨터 그러니까요. 이런 네. 팬데믹의 흐름에 발맞춘 그런 구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의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재확인이 됐는데 결국에 5G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라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사실 외신에서도 퀄컴 얘기를 하면서 퀄컴에서는 2035년에 5G 시장으로만 이제 13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5G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맞습니다. 어저께 제 수치에 계속돼서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들이 78%나 12개월 안에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G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어저께 자료를 발표하면서 같이 한 거가 전 세계의 5G 탑 10을 발표했습니다. 탑 10을 그냥 간편하게 그 기업들만 보여드리면 당연히 뭐 애플이 뭐 1순위 들어가는 거 되겠고요. 얘기 나왔더니 이제 퀄컴도 누구나 다 얘기하는 5G 대표 주자로 퀄컴을 얘기하는 거 되겠고 그다음에 차이나 모바일도 들어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그 대표적인 주식으로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번 소개드리고 사실 작년 12월 달에도 이거를 ETF로 올해 ETF로 예상했던 건데요. 5G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이름도 뭐 잊어버릴 수가 없죠. 5G입니다. 이거 네.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뭐 안 봐도 사실 뻔한 거죠. 오늘 사상 최고가고요. 이 중에는 퀄컴이 제일 많이 들어있을 거서 7%가 들어가 있던 것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5G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현금과 채권으로의 이동 방향이 바뀔까? 이 점이 또 중요할 텐데요. 왜냐면 우리가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좀 어떤 변동성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건지 네. 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주간으로 보면 사상 최대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돈은 결국은 물론 집에서 있던 돈이 가만히 올 수도 있겠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예금 아니면 MF 있던 돈이 빠지고 아니면 채권을 팔아서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2020년 그 팬데믹 이후에 급증했던 것이 캐시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우리를 보면 MF나 현금성 자산인데요. 거기서 이제 급속하게 돈이 빠지고 최근 들어서 한 2달 새에 처음으로 이제 주식이 좀 늘어나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최근에 작년 2년치를 보면 지금 최근에 주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00억 달러는 아직 주식에서 줄어든 겁니다. 주식펀드 자금이. 작년 초 대비. 그러니까 여전히 주식으로 올 대기 수요는 여전히 많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 들어올 현금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돈 들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도 곧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하면 이제 경기 민감주에 열심히 넣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를 여러분 사시면 좀 상대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라는 건 제가 교과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임의소비재입니다. 자동차 같은 거예요. 금융, 산업, 에너지, 소재, 에너지, 그리고 기술주 일부가 들어갑니다. 방어주는 이제 제약주,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통신, 유틸리티.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아무리 경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경기가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을 5달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변함이 없는 거가 이제 당연히 방어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상대적으로 딱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 전 세계 공통적 현상입니다. 뭐냐면 요번에 팬데믹 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 최근에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경기 민감주하고 누가 산업재주, 소재주 산다고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포드 자동차 같은 겁니다. 포드 자동차.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풀 사이즈 트럭 같은 게 없어서 못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 F150 이런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없어서 못 팔린다는 건데 딱 가격 말씀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현대차 같은 거 몇만 원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네,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거 6, 7만 원 하지 않나요? 제가 가지고 주가요? 예. 10몇만 원이요?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현대차는 네. 몇만 원대 네. 아닙니까, 지금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현대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싸다 비싸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포드 자동차의 F입니다, 심볼이요. 네. 그 한 번만 쳐보시면 우리 뒤에서 우리 감독님이 한번 보여주시면 보실 텐데 포드 자동차 보시면 이게 비싸다는 말을 안 한다. 많이 오르긴 최근에 올랐지만 네. 포드 자동차 값을 한번 쳐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얼마인 건가요? 제가 지금 10달러가 안 되죠. 10달러가 안 된다고요? 네, 이게 10달러가 안 되죠. 말이 되나요? 말 되고 안 되고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중요한 18만 원이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현대 18만 원이요? 18만 원입니다. 포드가 네, 10달러요. 네, 포드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이런 거를 한번 어저께 9달러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정도를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네. 이게 바로 경기 민감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대적으로 현재는 부진한 경기 민감주 이런 현대차는 엄청 올랐죠. 올해. 현대차는 많이 올랐죠. 네, 네. 올랐죠. 근데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포드는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포드와 같은 경기 민감주를 잘 찾아가지고 이런 보석 같은 주식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